반갑습니다. 김선혜입니다. 이렇게 무대에 올라오니까 청년들이 많이 보여서 더 좋은 것 같고요. 앞서서 지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정책에서부터 예술 분야까지 중요한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학교, 캠퍼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 저의 언어로, 저의 말로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학생과 함께 그 경험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 제목은 인문사회 융합, 기후인재 양성이라고 합니다. 제목은 굉장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희 국민대학교에서 기후, 환경 관련한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얘기해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서 인재 양성, 기후 인재 양성을 발굴하고 키우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더 반가웠던 건 앞서서 청년들이 기조 발표에서 고민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지 않나, 저희 교육 모델이 그런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대는 2023년 2학기 때 글로벌 기후 환경 융합 학부를 설립을 했습니다. 자, 기후 위기 담론이 지금은 인식의 확산을 넘어서 구체적인 솔루션을 얘기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과학기술 중심의 접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자연스러운 건데요. 그러나 기후 위기, 기후 문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기술 중심의 접근법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문제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인문사회만으로는 접근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데도 한계가 있죠. 이러한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인문사회 기반의 기후 인재 양성을 목표로 글로벌 기후환경융합 학부가 설립됐고요. 이는 현재 교육부가 주관하고 있는 인문사회 융합 인재 양성 휴스라고 합니다. 휴스의 일환으로 출범했습니다. 국민대는 현재 5개 대학에서 속해 있는 기후환경 컨소시엄에서 주관대학입니다. 그래서 국민대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다시피 4개 대학이 이러한 융합학부를 설립해서 기후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2023년 2학기 설립돼서 63명의 전공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양호한 성과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기후 습해,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런 지금 화면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기후 위기, 기후 스펙을 쌓고 어떤 직업군에 어떤 진로를 선택해서 우리가 일상에서도 나의 관심을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자, 저희가 그것들에 대한 해법으로 이렇게 교육 과정을 설계를 했고 그거에 맞춰서 진로 로드맵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로 가이드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대가 지금 인문사회 융합 기후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하에서 저희가 설계하고 있는 모델은 크게 5가지인데요. 그 중에서도 데이터와 그린 디자인의 접목이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탄소 감축은 기업들의 공급망 관리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면 데이터, 정확한 데이터 관리, 투명한 데이터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죠. 이런 데이터 관리의 툴, 역량을 키우기 위한 그 모듈이 설립되어 있고,
또한 순환경제에서의 첫 시작은 그린 디자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만의 강점을 살린 그린 디자인의 접목도 돋보이는 점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저희가 이러한 그 프로그램의 설계 하에서 지금까지 약 2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제가 굉장히 많은데 가장 핵심적인 거 3개만 소개해드리려고 뽑아왔습니다. 앞서서 그 첫 장에서 보셨다시피 기후 인재, 기후 역량을 크게 5가지로 놨는데요. 그 중에서도 전문 역량을 들 수 있고, 전문 역량으로서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실제 과목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랑 접목한 컵29 작년에 있었죠.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렸던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저희 학생들과 함께 참가를 했었고, 환경부에서 주관한 그 한국 홍보관에서 부대 행사를 열면서 미국과 일본 대학의 학생들과 3개 대학이 연합해서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Youth Trilateral Alliance라고, 그런 주제 발표를 통해서 학생들의 전문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글로벌 시각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기후 어벤져스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각 지역 국내를 떠나서 국외의 각 지역을 돌면서 실제로 현장 체험을 하면서 기후 위기가 얼만큼 심각한지를 보고, 또 거기서 전문 연구진들과 같이 공동으로 연구에도 참여하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여기서는 또 다른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창의 역량과 융합 역량을 키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번째가 기후 위기와 ESG 경영에서 PBL 프로그램으로, PBL은 Problem Based Learning 프로그램입니다. 교과목에서 프로젝트, 팀별 프로젝트 과제로 캠퍼스의 지속가능 보고서 작성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ESG 경영에서 기업들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즉 비세부 정보 공시 등이 굉장히 큰 난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학생들이 캠퍼스에 적용해서 직접 수행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실질적인 전문 역량을 쌓을 수 있었고, 또한 전문 역량뿐만 아니라 자기주도, 문제 해결의 역량도 공통으로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대표적인 3개의 강의와 교과와 비교과가 접목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은 저희가 기존에 세워두었던 5가지의 기후 역량을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전 이 내적으로 성장한 이 포인트도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컵29 참가를 통해서는 글로벌 시각을 키울 수 있었고, 그리고 글로벌 기후 어벤져스 칠레 체험을 통해서는 현장 체험을 통한 도전 정신, 그리고 마지막 국민대학교 2024년도 지속가능 보고서 발간을 통해서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키울 수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기후 불안감, 저도 기성세대로서 굉장한 책임을 느끼지만 이 기후 불안감 시대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이런 사례들을 제시할 수 있어서 굉장히 저는 이 자리가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발표의 마지막 순서로는 그대로 끝내기 너무 아쉬워서 마지막으로 좀 더 다양한 저의 활동 내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장으로 사진 여러 개를 좀 담아보았습니다. 앞서 3가지 프로그램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었다면 그거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 강의실에서부터 캠퍼스 혹은 또 현장까지 접목되는, 연결되는 이런 강의 프로그램,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다양하게 구축을 하면서 학생들의 기후 역량을 키워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기후 역량들이 바탕이 돼서 이 학생들이 사회에 주도적으로 나가서 그 내적 성장과 함께 주도적으로 기후 대응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후 내용은
저희 프로그램에 저희 전공생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강예림 학생이 그 학생의 목소리로 본인이 어떻게,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느꼈는지를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강예림 학생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글로벌 기후환경융합학과와 러시아 유라시아 학과에 재학 중인 강예림입니다. 교육에서 현장으로 배우고 실천하며 길을 찾는 세대, 기후세대. 오늘은 제 작은 발걸음 이야기를 조금 풀어보고자 합니다. 목차는 서론, 개인에서 공동으로, 현장에서 본 국제협력, 솔라스텔지어와 기후 스펙, 결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2023년 7월 27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기후 관련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 바 있습니다. 기후온난화의 시대가 끝나고 기후가 끓는 시대가 왔다. 대학교 2학년 러시아 사회론 강의를 통하여 처음 접한 아랄의 사례는 단순한 자연재난이 아니었습니다. 소련 시절 면화 산업을 위해 강물의 물기를 내륙으로 돌린 결과 아랄에는 빠르게 말라갔습니다. 그로 인해 염분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국경을 넘어 전체 기후 생태계를 교란했습니다. 이 사례는 인간의 환경 개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날 이후 세계 기후 위기는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으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자 내일이 아닌 오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국민대학교 캠퍼스 내에 ESG 경영지식 공유와 토론을 위해 학술 동아리 넷제로를 창설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교내 캠페인 기획과 소규모 워크숍으로 작은 실천에 주력했습니다. 이 활동은 곧 공동체로 확장되는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휴스 컨소시엄 내에 있는 울산대학교 학생들과 연합 세미나를 열어 사례를 공유하고 동아리 내 ESG 기업 사례 분석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습니다. 동아리 운영진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정기회의, 역할 분담, 성과 기록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함께 실천하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넷제로는 개인의 작은 움직임이 모여 더욱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게 찾아온 것은 현장의 생생함이었습니다.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칠레 가톨릭 대학교를 방문하여 교수님이 직접 진행하시는 그린 캠퍼스 특강을 듣고 제로 웨이스트 캠페인, 보틀 리필 스테이션 등 실제 운영 중인 인프라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파타고니아 지역으로 이동하여 빙하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며 기후위기의 긴박함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UC 칠레 연구진들과 기후변화에 대한 현황 탐구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하여 저는 청년 세대로서 기후위기 대응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변화를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24년 7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휠라 상하이 법인에서 한 달간 인턴으로 참여하면서 그린 마케팅 전략과 ESG 기본 이해에 집중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소재 연구를 위해 시장에 출시된 친환경 원단과 재활용 소재 사례를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제품 기획팀에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회사 내부의 ESG 경영 보고서와 정책 문서를 합습하며 순환 경제 관점에서 브랜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참여한 팀 미팅에서는 어떻게 하면 소비자에게 진정성 있는 ESG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토론하고 캠페인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 관찰을 넘어 실무 수준의 고민과 탐구하며 기업 내 지속 가능성 전략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COP29 바쿠 회의에 국민대학교 대표 학생으로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장에서는 각국 발표에서 제시된 장기 목표들이 현장 실행 계획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익을 위한 협상의 장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발언에서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 없이 수치만 제시되는 모습을 보며 담론과 실행 사이의 간극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국제회의가 단순한 선언의 장이 아니라 비전과 현실을 연결해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협상의 현장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을 다양한 현장에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 청년의 경험은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루어내는 토대가 됩니다. 솔라스텔지어는 환경 변화가 남긴 고통과 향수를 뜻하며 기후 위기를 머리가 아닌 몸과 마음으로 느끼게 만드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이 감정을 마주해야만 기후 위기가 단순히 이론이 아닌 내 삶의 일상이자 의제로 다가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랄의 사례를 통해 솔라스텔지어를 경험했고 동아리 넷째를 통해 개인에서 공동체로 확장할 수 있었으며 교육과 현장 참여의 기후 스펙을 만듦으로써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동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 스펙은 더 이상 취업을 위한 이력서의 한 줄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나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청년 모두가 기후 스펙을 통해 사회를 마주했을 때 진정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완성하는 토대가 됩니다. 캠퍼스 내에서의 교육과 현장에서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하여 모두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이끄는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